안녕하세요. 가천대학교 VIP랩 조재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쿱트랙 Exploring End-to-End Learning for Efficient Cooperative Sequential Perception 논문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 엔드-투-엔드 네트워크가 뭔지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존 자율주행 시스템은 오른쪽 그림처럼 모듈형 구조로 디텍션, 트래킹, 플래닝처럼 기능별 모듈을 순서대로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이 구조의 문제는 각 모듈이 따로 최적화가 되다 보니 앞단에서 발생한 오차가 뒷단계로 그대로 전달되는 에러 프로파게이션이 쉽게 생긴다는 점이고, 중간 출력이 박스나 스코어처럼 고정된 형태라 모듈 간 정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오른쪽 엔드-투-엔드 방식은 입력부터 최종 출력까지 하나의 네트워크가 통합적으로 학습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모델이 최종 성능을 직접 높이도록 전체 파라미터가 함께 업데이트되고 모듈 간 정보 흐름을 학습으로 연결해서 더 일관된 피처 리프레젠테이션과 프레딕션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V2X 기반 코퍼레이티브 퍼셉션이 무엇인지 설명하겠습니다. 기존 방식은 위에 적힌 것처럼 단일 차량의 센서 정보만으로 주변 환경을 인지하고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차량 센서의 FOV와 거리의 한계 때문에 멀리 있는 객체나 오클루션 상황에서 중요한 객체를 놓칠 수 있고, 비, 안개, 야간 같은 조건에서는 센서 품질이 떨어져 탐지 누락이나 오탐지가 늘면서 시스템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면 V2X 방식은 차량과 인프라가 통신으로 정보를 공유해서 더 넓고 정밀한 환경 인지를 만드는 협력 구조입니다. 아래 그림처럼 V2X가 없으면 사각지대에 있는 보행자나 위험 객체를 인지하기 어렵지만, 인프라 카메라나 다른 차량과 관측을 함께 사용하면 교차로, 합류 구간 같은 복잡한 상황에서 보이지 않던 객체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시스템에서는 통신 지연이나 패킷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실시간성을 유지하면서도 안정적인 퓨전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제 앞서 설명한 V2X와 엔드-투-엔드 개념을 합쳐서 V2X 기반 엔드-투-엔드 네트워크가 어떤 구조인지 정리하겠습니다. V2X E2E 네트워크는 여러 에이전트, 즉 차량과 인프라가 서로 다른 시점에서 관측한 센서 정보를 통신으로 공유하고 그 정보를 활용해 최종 출력까지 하나의 모델이 통합적으로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단일 차량이 놓치는 사각지대를 줄이고 더 완전한 환경 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래 왼쪽 그림은 협력 인지의 일반적인 흐름인데, 어떤 에이전트의 정보를 보낼지 선택하고 압축한 뒤 좌표 정렬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정보를 융합하는 과정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처럼 융합은 단계에 따라 Early, Intermediate, Late Fusion으로 나뉘며 통신량과 성능 사이에 트레이드오프가 생깁니다. 결국 이 구조는 디텍션이나 트래킹뿐만 아니라 모션 포어캐스팅이나 플래닝까지 확장 가능하고, 어떤 태스크를 목표로 하느냐에 따라 공유 정보와 퓨전 전략이 달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존 V2X 기반 퍼셉션 트래킹 연구들의 한계를 정리한 부분입니다. 먼저 많이 쓰였던 방식은 트래킹 바이 코퍼레이티브 디텍션 구조인데, 협력 인지 단계에서 디텍션을 하고 그 결과를 트래커가 후처리로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코퍼레이티브 디텍션과 트래킹이 분리되어 있어서 트래킹 단계가 협력 정보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렵고, 디텍션에서 발생한 오류가 그대로 트래킹으로 전달되는 에러 프로파게이션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엔드-투-엔드 코퍼레이티브 트래킹 시도도 존재하지만, 많은 경우 크로스 에이전트 어소시에이션이 룰 베이스드거나 휴리스틱 매칭에 의존합니다. 이러면 도메인이 변하거나 복잡한 상황에서 매칭 오류가 발생하기 쉽고, 같은 객체라도 차량과 인프라에서 보이는 피처가 달라지는 피처 미스매치 문제가 남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면 기존 파이프라인은 어소시에이션이 디코더와 섞이거나 충분히 학습되지 않은 형태인데, 해당 논문은 오른쪽처럼 어소시에이션을 학습 기반으로 강화하고 파이프라인을 재구성해서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려는 접근입니다. 이제 이 논문이 제안하는 쿱트랙의 핵심 기여를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쿱트랙은 코퍼레이티브 시퀀셜 퍼셉션을 위해 엔드-투-엔드 코퍼레이티브 3D 트래킹 프레임워크를 제안합니다. 기존처럼 코퍼레이티브 디텍션과 트래킹을 따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학습 파이프라인 안에서 디텍션과 트래킹이 함께 최적화되도록 통합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가 객체의 아이디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리프레젠테이션과 트래킹 단서를 직접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컨트리뷰션은 Fusion After Decoding 파이프라인입니다. 기존 Fusion Before Decoding 파이프라인은 서로 다른 에이전트의 쿼리가 섞이면서 의미가 혼선될 수 있는데,
쿱트랙은 각 에이전트가 먼저 인스턴스를 안정적으로 디코딩한 다음에 어소시에이션과 퓨전을 통해서 크로스 에이전트 쿼리 충돌을 줄이고 트래킹 성능을 강화합니다. 아래 그림에서도 왼쪽의 기존 방식들과 비교했을 때 오른쪽처럼 제한 파이프라인이 더 명확하게 단계가 분리되면서도 엔드투엔드로 학습되는 구조라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메소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쿱트랙의 핵심 모듈 중 하나인 MDFE (Multi-Dimensional Feature Extractor를 설명하기 전에 전반적인 모델 구조입니다. 이 MDFE와 CAA, GBA가 핵심적인 모듈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MDFE부터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MDFE의 핵심 아이디어는 쿼리 기반 인스턴스 표현을 시멘틱 스트림과 모션 스트림 두 가지로 분리해서 확장하는 것입니다. 먼저 시멘틱 피처는 쿼리 피처에서 추출되어 객체의 클래스나 외형 단수를 강조하고 결과적으로 클래시피케이션과 인스턴스 구분력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모션 피처는 3D 박스의 코너 기반 상대 기하 정보를 활용해서 움직임 단서를 잡기 때문에 트래킹에서 중요한 어소시에이션 단서를 강화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코너 기반 표현은 센터 포인트보다 객체 형태나 자세 정보를 더 많이 포함해서 동일 객체 판별을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또한 MDFE는 과거 프레임의 피처와 상호작용하는 템포럴 트랜스포머 블록을 통해 현재 피처를 보정하고 노이즈나 일시적인 탐지 불안정 상황에서도 더 견고한 표현을 만들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Recorded Historical Feature 메모리를 통해 과거 피처를 저장하고 불러오면서 현재 쿼리가 시간 정보를 계속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다음은 CAA, Cross Agent Alignment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코퍼레이티브 상황에서는 베이클과 인프라가 서로 다른 위치와 시점에서 관측하기 때문에 같은 오브젝트로라도 피처 표현이 달라지는 도메인 갭이 발생합니다. CAA는 이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피처를 실제 좌표계처럼 취급해서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로테이션과 트랜슬레이션을 적용해 얼라이먼트하는 방식입니다. 즉 인프라에서 나온 피처를 베이클 쪽 피처와 더 비슷한 표현으로 변환해서 이후 매칭이 쉬운 조건을 만드는 역할입니다. 또한 이 얼라이먼트는 단순히 고정된 변환이 아니라 실제 공간 변환 정보인 로테이션과 트랜슬레이션을 입력으로 받아서 학습 가능한 레이턴트 변환 파라미터를 예측하기 때문에 에이전트 간 차이를 데이터 기반으로 보정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얼라인된 피처는 동일 객체에 대해 에이전트 간 리프레젠테이티브 컨시스턴시를 높이고 이후 어소시에이션 단계에서 매칭 오류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림에서도 보이듯이 인프라와 베이클의 피처가 CAA를 거치면서 같은 좌표계 레프레젠테이션처럼 맞춰지고 그 다음 단계에서 더 안정적으로 결합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다음으로는 GBA입니다. GBA Graph Based Association은 차량과 인프라가 각각 검출한 인스턴스 중에서 어떤 것이 같은 객체인지를 정확히 매칭해야 되는데 기존 방법처럼 레퍼런스 포인트 거리 같은 명시적 공간 정보에만 의존하면 정보가 부족하거나 노이즈에 취약해서 매칭이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GBA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MDFE에서 만든 시멘틱 피처와 모션 피처처럼 더 풍부한 단서를 활용해서 차량 인스턴스와 인프라 인스턴스의 관계를 학습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두 에이전트의 모든 인스턴스를 노드로 두고 완전 연결 그래프를 만든 다음 그래프 어텐션으로 어피니티 매트릭스를 예측해서 같은 오브젝트일 때 가능성을 점수로 출력합니다. 이때 노드 간 피처 유사도뿐만 아니라 레퍼런스 포인트 차이 공간 단서도 함께 반영하기 때문에 더 균형 잡힌 매칭 스코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GBA는 크로스 에이전트 어소시에이션을 룰 베이스드가 아니라 러너블로 수행해서 이후 어그리게이션 단계에서 중복되는 오브젝트를 줄이고 트래킹의 ID 안정성을 높이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GBA 매칭 결과를 실제로 활용하는 어그리게이션 단계를 설명합니다. GBA는 베이클 인스턴스와 인프라 인스턴스 사이의 어피니티 매트릭스를 예측해서 어떤 것이 같은 객체인지를 스코어로 제공했는데 어그리게이션은 이 매칭 결과를 이용해서 최종 코퍼레이티브 인스턴스 리프레젠테이션을 구성합니다. 핵심은 두 가지인데 먼저 어피니티가 높아서 같은 객체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두 피처를 병합해서 리프레젠테이션을 더 풍부하게 만들고 이를 통해 코퍼레이티브 출력 품질을 리파인합니다. 반대로 서로 다른 오브젝트로 판단되는 피처는 억지로 합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해서 결과적으로 기존에 보이지 않던
관측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관측 범위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또 어피니티 값이 높을수록 같은 객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값이 무엇을 합칠지 결정하는 퓨전 가이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결국 어그리게이션이 잘 동작하면 중복 객체로 인한 false positive를 줄이고 누락된 객체도 줄여서 트래킹 성능을 안정적으로 끌어올리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익스페리먼트 리절트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슬라이드는 V2X 시퀀스 데이터셋에서 정확도와 통신량을 함께 고려했을 때 쿱트랙이 어떤 성능을 보이는지 비교한 결과입니다. 표를 보시게 되시면 쿱트랙은 MAP 0.39, A모타 0.328로 탐지와 추적 성능이 모두 가장 높고 동시에 전송량도 5.64 곱하기 10의 4승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가장 좋은 성능 구간을 형성합니다. 특히 같은 E2E 계열인 유니 V2X와 비교해도 MAP와 A모타가 더 높은 것을 직관적으로 보여줍니다. 오른쪽 버블 플롯은 그림보다 그래프죠. 그래프로 더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X는 트래킹 성능인 A모타, Y축은 디텍션 성능인 MAP이고 버블 크기가 전송량을 의미합니다. 쿱트랙은 그래프의 오른쪽 위에 위치하면서도 버블 크기가 과도하게 크지 않아서 통신량을 폭증시키지 않고도 디텍션과 트래킹 성능을 동시에 끌어올린 효율적인 트레이드오프를 달성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V2X 시퀀스 데이터셋을 고주파 10Hz 설정에서 평가한 결과입니다. 10Hz 환경은 프레임 간격이 짧기 때문에 객체의 다음 상태를 프리딕션하기 더 쉬워지고 일반적으로 트래킹 지표인 A모타가 개선되기 유리한 조건입니다. 표를 보시면 쿱트랙은 레즈넷 50과 레즈넷 101 두 백본 모드에서 유니 V2X 대비 MAP와 A모타가 동시에 향상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레즈넷 50에서는 MAP가 0.356, A모타가 0.346으로 올라가고 레즈넷 101에서도 MAP가 0.442, A모타가 0.435로 가장 높은 성능을 기록합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쿱트랙이 단순히 정확도만 올린 것이 아니라 IDS가 크게 줄어들면서 ID 유지 안정성까지 개선했다는 부분입니다. 즉 고주파 조건에서도 E2E 코퍼레이티브 트래킹이 정확도와 ID 유지를 함께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V2X 시퀀스 데이터셋에서 쿱트랙의 트래킹 결과를 정성적으로 시각화한 예시입니다. 왼쪽에는 실제 카메라 관측 화면이 시간 흐름에 따라 두 장으로 나와 있고 오른쪽은 같은 장면을 BEV 관점에서 트래킹 결과로 표현한 그림입니다. 카메라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교차로 상황에서는 차량, 보행자 같은 객체가 많고 시야가 복잡해서 일부 객체는 가려지거나 멀리서 탐지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오른쪽 BEV 그램에서는 여러 객체의 박스가 각기 다른 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 색은 트래킹 ID가 유지되는지를 보여주는 표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빨간 박스로 강조된 영역처럼 에고 차량 기준으로 멀리 있거나 시야가 애매한 객체들도 쿱트랙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검출하고 추적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시각화는 쿱트랙이 단일 프레임의 디텍션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정보와 협력 정보를 활용해서 복잡한 교차로 환경에서도 객체 추적을 일관되게 유지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예시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빨간색 선으로 차량의 진행 방향을 표시를 했는데요. 그래서 차량의 진행 방향이 이럴 때 지금 현재 이 차량들로 인해 바이시클, 즉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사람이 가려져 있음에도 디텍션이 되고 있고요. 이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었을 때 이 파란색 박스에 있는 사람이 지금 앞에 차량이 가려져 있음에도 디텍션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쿱트랙의 성능 향상이 어떤 모듈에서 오는지 확인하기 위한 어블레이션 스터디 결과입니다. 먼저 왼쪽 테이블 1은 파이프라인에 MDFE, CAE, GBA를 순차적으로 추가하면서 성능 변화를 본 실험인데 MDFE와 CAE 조합만으로도 MAP와 A모타가 높게 올라가면서 리프레젠테이션 강화와 도메인 얼라인먼트가 트래킹에 크게 기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GBA를 추가하면 A모타가 추가적으로 1.4%포인트 개선되는데 이는 크로스 에이전트 어소시에이션을 규칙이 아니라 러너블로 수행하는 것이 트래킹 성능을 더 끌어올린다는 의미입니다. 오른쪽 테이블 2는 과거 정보를 얼마나 사용할지, 즉 히스토리 랭스에 따른 영향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히스토리가 늘어날수록 성능이 좋아지다가 4개의 히스토리에서 A모타가 0.346으로 최고 성능을 보이고 5개에서는 MAP가 늘어도 A모타가 감소해서 더 긴 히스토리가 항상 트래킹에 유리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쿱트랙은 각 모듈이 단계적으로 성능을 올리고 템포럴 정보도 적절한 길이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구조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